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찰과 해명은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는데 이 고무보트가 제주 해안에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 해상치 않은 경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집 문 앞을 막아서고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뒤 집 안까지 들어가 옷장 뒤에 숨어있는 한 남성을 끌고 나옵니다. 나오라고. 야, 2명 있지. 나와.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된 겁니다. 서귀포 모텔에 이어 제주시 연동에서도 1명이 더 붙잡히면서 검거 인원은 2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밀입국자 1명이 자수해 경찰은 지금까지 밀입국자 6명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보트 운항자가 따로 있고 현재 지금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이 검거돼야 정확하게 항로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흘러들어온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밀입국자들을 태운 고무보트가 460km의 바닷길을 건너 제주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점입니다. 제주 해상과 해안의 경계는 해군과 해경, 제주 해안경비단에서 담당하는데 해상 경계망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고무보트가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 서쪽 해상에는 해경의 경비함정 한 척이 있었고 제주 해안경비단의 열 영상감시 장비도 있었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열 영상 감시 장비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는 원인을 찾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재발방지책 등을 협의 중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해경은 나머지 밀입국자 3명의 행방을 쫓는 한편 붙잡은 중국인들을 상대로 이동 동선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제주 해상 경계의 허술함이 드러나면서 추가 밀입국 시도를 막기 위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전국 복싱 대회에서 전라남도에서 온 중학생 선수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대한복싱협회와 관련자들이 사건을 숨기려고 부모와 목격자를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복싱 경기를 하던 중 상대 선수의 펀치를 맞고 쓰러진 15살 조연호 군. 심판의 부축을 받고서야 간신히 비틀거리면서 걸어나갔지만 곧바로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복싱계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제보하면서 대회 진행과 병원 이송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조 군의 체육관 대표가 부모에게 찾아와 복싱협회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기자에게 제보했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보내지도 않았는데 협회에서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내보내셨어요. 이러시면 뭐 우리가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따지듯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체육관 대표는 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부모가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사를 내리라고 저희한테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내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기자 번호를 줬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될 때 사설 구급차에 함께 탔던 대한복싱협회 기술위원도 협회 간부들이 취재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 그러고 전화 왔다. 그래 그 인터뷰 좀 하자는데 그 인터뷰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더라고. 그 나중에 검찰에 불리하고 조사하면 벌금도 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협회에서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감출하는 것 같아. 이걸 자꾸 줄이려는 것 같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사고 이후 대처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급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연호 군의 부모는 복싱협회와 관련자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믿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에 따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이 길을 걷다 도로에 있는 승용차 쪽으로 다가갑니다. 상체를 숙이고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더니 차 뒤쪽으로 움직이고 승용차는 곧 도로 건너편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한 건 그제 오후 2시 40분쯤. 30대 남성이 초등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며 유인했는데 학생이 거절하고 번호판을 보려하자 곧바로 달아난 겁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학생은 근처 파출소에 가서 차량의 특징을 말하며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3시간 만에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좀 불안한 감도 있고 애들이 이 다음에 편안하게 혼자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는 당연히 없어야죠.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회사원으로 회사 업무용 차량을 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초등학생을 추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피의자는 단순히 생리 현상을 하는데 옆에서 좀 망을 봐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약간 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제주도 교육청에 유괴 예방 교육 강화와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농작물 재배와 전기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기업이 주도해 다양한 작물과 가축을 기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가 현지를 취재해봤습니다. 소 무리가 그늘 밑에서 풀을 뜯습니다. 짙은 그림자를 만든 건 태양광 패널입니다. 독일 비센호펜의 한 농장, 글로벌 식품기업 네슬레와 재생에너지 기업 바이와아리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소가 부딪혀도 파손되지 않을 만큼 내구성을 갖췄고 간격도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태양으로 생산한 전기는 영유아식을 만드는 인근 공장을 돌리는 데 사용합니다. Fläche und gleichzeitig die Möglichkeit, Energie für unsere Produktion zu erzeugen. Und wir sehen einen sehr positiven Effekt auf die Tiere. Das Gras wächst besser, die Tiere haben weniger Stress durch Sonneneinstrahlung. 라테노프의 한 농장에서는 태양광 패널 아래 농작물은 물론 각종 과일과 약용식물, 꽃도 기르고 있습니다. 강한 열과 바람을 발전 시설이 막아줘 일반 농지보다 더 잘 자라는 작물도 많습니다. To test which crop is adapted also to sunshine or how much penetration of sunlight do we need for the crop to grow normally or to give a yield you can harvest also. 농사로 얻는 소득과 함께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 acceptance from the farming sector for AGPV is quite high. Also, the demand from landowners, landlords, and municipalities is demanding more and more. 유럽에서 비옥한 농토를 지닌 독일. 농업 강국 자리를 지키면서 에너지 전환까지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남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 현상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는 곳에 따라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mm가량 내리겠는데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모레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전국 내륙과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유입되겠고요. 가시거리는 200m 미만으로 매우 짧아지겠습니다.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지역 24도, 남부 지역은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서부 지역 30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지역 22도, 남부 지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낀 하늘을 보이겠고 우도에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제주 해상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치매, 노인 등 금전 관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복지급여 관리 능력 평가 대상인 치매, 노인과 정신장애인 등에게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매달 급여를 지급한 조천읍과 한경, 안덕면의 시정과 기관 경고 등 읍면의 행정상 조치 123건을 처분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아동 급식카드 사용 상황을 관리하지 않아 79명에게 지급된 5,500여만 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등 저소득 가정 아동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제주 돌담학교 보조금 위반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2023년 돌담 쌓기 심화 과정을 운영하겠다며 민간 협력 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받은 뒤 실제 교육은 실시하지 않은 제주 돌담학교에 대해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비 700여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지만 해당 학교는 아직 환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도 의회 이정엽 의원이 회의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 정책관에게 여성스러운 가녀린 몸 등의 표현이 포함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은영 정책관과 현기로 위원장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발언 당사자인 이정엽 의원은 발언 내용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존경에 대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지노에서 빌린 8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중국인을 그제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 시내 한 호텔 객실에 감금한 혐의로 또 다른 40대 중국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8일 저녁 8시쯤 제주 시내 한 홀덤펍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둔기로 폭행한 뒤 의자에 손과 발을 묶어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과 중국인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 정신과 입원 병동이 생겨 서귀포에서도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은 증축 사업을 통해 정신의학과 입원 병동을 마련했고 이 가운데 26병상에 대해 심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의료원은 현재 근무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으로 26병상을 우선 운영하고 나머지 16병상에 대해서도 추가 전문 인력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사용되면서 카드 사용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사용되기 시작한 7월 22일 이후 일평균 카드 사용액은 26억 원으로 이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 출하액은 전달보다 1.3% 늘어난 반면 축산물은 돼지를 중심으로 9.2% 감소했습니다. 한편 고용률은 69.8%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보내 연계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처리 구역이 확대 조정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오는 2045년까지 하수도 정비 청사진을 담게 될 광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수 처리 구역의 조정과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하수 관로가 설치됐는데도 처리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을 우선 편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